안녕하세요. 제가 결혼한 지 벌써 8년이 넘어가고 있네요. 처음 제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선 다 말렸습니다. 왜냐고요? 저는 결혼 한 번 안 한 미혼이고 상대방 남자는 딸을 혼자 키우는 돌싱남이었거든요. 제 나이가 그때 40대 중반이었는데 20대 때 결혼하려고 준비하던 사람과 깨지고 그 후로는 아예 결혼 생각을 접고 살았어요. 혼자 살 때도 나쁘지 않았고요. 하지만 그 남자를 만나면서 다시 결혼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첫 만남은 봉사활동에서였습니다. 제가 혼자 살다 보니 이런저런 취미도 많이 했고 여행도 많이 다녔는데요. 나이가 좀 더 들면서 나한테 돈 쓰고 비싼 취미 활동 하는 것보다 오히려 남을 좀 돕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일을 하자는 생각으로 바뀌더라고요. 거창하고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시에서 하는 자원봉사활동에도 자주 참여를 했고 개인적으로도 보육원이나 장애인 센터에 봉사활동과 후원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날은 강가 주변에 쓰레기를 줍는 자원봉사활동을 할 때였어요. 그 남자와 저는 같은 조였는데 잘 웃으시고 서글서글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돌멩이를 잘못 밟고 넘어졌는데 그때 도와주시고 부축도 해주셨고요. 하지만 그때까지는 그냥 고마우신 분이다 정도였죠. 그런데 그 후에 또 자원봉사활동을 갔다가 그 남자를 만난 겁니다. 그 남자분도 엄청 반가워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시에서 하는 자원봉사활동은 인원이 정해져 있지 않고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다 보니 겹치는 경우가 잘 없기도 한데 이렇게 또 봤다면서요. 그날 저희는 봉사활동을 하면서 이런저런 대화도 많이 나눴어요. 저보다 나이가 2살 위여서 또래인데다 성격도 수더분하고 다정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남자와 제가 무슨 인연이긴 했나 봅니다. 봉사활동 끝나고 인사를 나눴어요. 마음 한켠에 조금 아쉬운 기분도 있긴 했지만 그렇다고 다짜고짜 들이댈 수도 없으니 그냥 아쉬운 마음만 간직한 채 가려고 했죠. 그런데 하필 인근 공영주차장에 대놓은 제 차가 방전이 된 겁니다. 제가 깜빡하고 주차할 때 켜둔 비상 깜빡이를 안 끄고 내렸는데 그게 방전이 돼버린 겁니다. 제가 보험사 전화하고 허둥거리고 있으니까 그 남자가 오더라고요. 마침 그 남자도 차를 이 근처에 댔더라고요. 아직 안 가셨네요? 아, 차가 방전이 돼버려서요. 어휴, 어쩌다가요? 바보같이 비상 깜빡이 켜고 내렸나 봐요. 그럴 수도 있죠. 기사분은 언제 오신다던가요? 조금 밀려서 15분에서 20분 정도는 기다려야 된다네요. 그래요? 날이 추우니까 차 안에서 기다리시죠. 괜찮아요. 차도 시동이 안 걸려서 똑같이 춥더라고요. 차라리 이렇게 밖에 나와서 움직이는 게 덜 추워요. 그 남자는 제 말에 잠시만 있으라고 하더니 바로 앞 편의점에서 따뜻한 커피를 사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차에 있는 담요도 꺼내오시고요. 이거 저희 딸애가 잘 덮는 건데 이거라도 두르고 계세요. 감기 걸려요. 그 남자가 전해준 커피와 담요, 참 따뜻하고 포근하더라고요. 저는 괜찮다고 하려다 그냥 담요를 덮고 있었습니다. 남자도 옆에서 수리기사를 기다려주고 있었어요. 기다리는 동안 제가 물었죠. 딸이 있으신가 봐요. 저는 좀 전에 그 남자가 딸애가 두르는 담요라고 했을 때 아차 싶었거든요. 결혼한 줄도 모르고 번호 물어봤으면 이상한 여자처럼 보였겠다 싶기도 했고요. 아, 예, 고등학생이요. 좋은 아빠이실 것 같아요. 아내분도 좋으시겠다. 그 말에 남자가 약간 어색하게 웃더니 그러더라고요. 아내는 없습니다. 이혼했거든요. 3년 전에. 어머, 그러시구나. 제가 실례했네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이상하게 혼자라는 얘기를 들으니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대화 끝에 저는 그분이 작은 공부방을 운영한다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그분은 저에게 어떤 일을 하시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3층짜리 건물 하나를 소유하고 있어서 거기서 세를 받고 살거든요. 저희 아버지 건물이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넘기셨어요. 저는 원래 직장 생활을 하다가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는 그 건물 1층에다 카페를 운영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때 당시에는 카페도 잠시 운영을 안 하고 있었고요. 2번밖에 안 만난 낯선 남자에게 건물 세 받는다는 소리를 하긴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했죠. 아, 저는 백수예요. 지금 놀고 있어요. 약간 장난스러운 제 말에도 그분은 놀라거나 하는 것도 없이 그러시냐고 그냥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1년 전에 카페를 운영했었는데 여러 이유로 지금은 안 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 백수도 아니죠. 좀 쉬시는 거네요. 일종의 재충전 시간? 재충전이 좀 길어지긴 하죠. 뭐 어때요? 사람은 누구나 그런 시간이 필요한데요. 저도 줄곧 공부방을 운영했는데 갈수록 학생들도 줄어들고 좀 빠듯해서요. 딸내미 대학교 들어가고 나면 너 알아서 좀 살라고 하고 저도 공부방 그만둘까 싶어요. 그때는 저도 재충전을 좀 해야겠죠. 네. 그나저나 배터리 충전도 빨리 해야 되는데 기사분이 많이 늦으시네요. 그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기사분이 오셔서 충전을 해주셨고 저는 그 남자에게 담요를 돌려드렸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이거 가지고 가요. 이거 가지고 뭘요? 조심해서 가세요. 다음부턴 비상등 꼭 끄고 내리시고요. 하지만 왠지 그렇게 헤어지기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본인 차로 돌아가는 그분에게 달려가서 번호를 주실 수 있느냐, 언젠가 차 한번 사겠다고 했습니다. 그분도 잠깐 망설이다가 번호를 주셨어요. 그때 일을 계기로 저희는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하다가 만나게 된 거였어요. 그리고 저희는 사귀게 되었습니다. 남친이 된 그 남자에게 왜 그때 번호 달라고 하니 망설였냐고 물었었죠. 그랬더니 그때 미용이 너랑 대화하는데 나도 참 좋더라고. 솔직히 내가 먼저 연락처 줄 수 있느냐 하고 싶었지만 내 처지가 어디 그런가? 당신 처지가 왜? 애 딸린 이혼남이잖아. 네가 이상하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남친도 제가 호감이 있었지만 본인 처지가 그래서 말았다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괜찮았어요. 속이고 만난 것도 아니니까요. 그렇게 남친과 1년 정도 알콩달콩한 연애를 했습니다. 제가 건물에서 세를 받는다는 소리는 6개월 정도 넘어가면서 했어요. 남친도 놀라긴 했어요. 하지만 오히려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저는 결혼 한 번도 안 한 미혼에다가 그런 건물까지 갖고 있는데 자기같이 능력도 없고 애까지 딸린 이혼남하고 만나서 되겠냐고요. 하지만 저는 그런 건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죠. 그리고 그 와중에 저희 건물에 자리가 나와서 제가 학원을 해보는 게 어떻느냐 제안도 했습니다. 남친은 공부방 말고 학원을 운영하는 게 꿈이라고 했거든요. 남친은 기뻐하면서 저희 건물에서 학원을 개원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투자도 좀 했어요. 아무래도 시설도 새로 들여야 되고 돈도 많이 들어갔거든요. 남친도 미안해했지만 저도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제 건물 보고 돈 보고 그 남자가 의도적으로 접근한 거 아니냐는 말도 없지 않았지만 제가 아는 남친은 그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 하나만 보고 진심으로 저를 좋아해 준 사람이니까요. 그러면서 결혼 얘기도 오갔어요. 주변에서는 만류했죠. 너 미쳤어? 네가 뭐가 아쉬워서 애 딸린 이혼남을 만나니? 좋은 사람이야. 누가 안 좋대? 나도 영수 씨 만나보니까 착하고 선하고 너한테도 진심인 거 다 알겠어. 그래도 결국 애 딸린 이혼남이잖아. 너 잘 생각해. 그 남자랑 결혼하면 그 남자랑만 사는 거 아니다. 그 집에도 네가 키워야 된다고.
고등학생이야. 이제 손 갈 때 지났어. 그러니까 더 문제지. 차라리 네가 네 애처럼 처음부터 키우는 것도 아니고 클 대로 다 큰 애한테 네가 엄마라고 하면 걔가 잘 받아들이겠냐고. 몇 번 만나봤는데 나 좋아해. 네가 건물 갖고 있어서 돈 많은 엄마 생겼다고 좋아하는 건 아니고? 야, 아무리 고등학생이라도 애는 애야. 그리고 몰라 그런 거. 남편도 말 안 했고. 너네 부모님 살아계셨으면 너 뜯어말렸을 텐데. 걱정해줘서 고마워. 근데 나 잘 살 수 있어. 저는 주변인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남자와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설사 내가 잘못 생각한 일이더라도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일이라 할지언정 그 남자와 결혼하고 싶더라고요. 한번 결혼 직전에서 파토난 적이 있던 저는 그런 감정이 든 사람을 또 만났다는 게 신기했고 이번에는 꼭 결혼을 하고 싶었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계셨다면 결사 반대하셨을지도 모르지만 저는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셨고 남친 쪽도 어머님이 먼 지역에 사시는데 결혼 승낙하셨어요. 아들이 혼자 돼서 자식 키우며 사는데 새장가 간다고 하니 기뻐하시면서요.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남친이 키우던 딸 미주였는데 미주도 저희 결혼 반대하지 않았고 저도 잘 따랐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남편도 전세 만료로 이사갈 계획이 있다고 해서 저도 혼자 사는 집을 정리하고 돈을 보태서 큰 집으로 옮겼어요. 딸도 집이 훨씬 커졌고 자기 방도 커졌다며 좋아하더라고요. 재혼 가정이지만 오손도손 잘 지냈습니다. 미주는 제가 낳은 친딸은 아니지만 저랑도 잘 지냈어요. 저는 남편하고 결혼하고 나서 더 돈독해졌고요. 학원을 열고 나니 더 의욕적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시기를 보냈는데 저희 가족 앞으로 그 여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바로 남편의 전처였어요. 전처는 남편과는 아예 연락을 않고 지냈고 미주랑만 가끔 연락하며 지냈다고 해요. 사실 미주랑은 만나도 됐지만 전처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아이도 자주 보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미주는 친엄마를 항상 애달아하고 그리워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건 제가 채워주지는 못할 부분이겠죠. 전처는 전 남편의 재혼 소식도 당연히 다 알고 있었을 텐데 언젠가부터 미주와 자주 만나더라고요. 남편 말로는 결혼 전에는 미주 만나러 안 오냐고 물어도 바쁘다는 핑계로 잘 안 왔던 사람이래요. 남편은 속으로 역시 자식은 안중에 없구나 했다더군요. 그런데 도리어 자기가 결혼을 하고 나니 미주를 자주 만나는 것 같다며 그래도 엄마라고 재혼 가정에서 크는 딸이 걱정돼서 그런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결혼 전 어떤 이유로 이혼을 한 건지 물어봤었어요. 남편은 이미 끝난 사람이라 굳이 말하고 싶지 않다 했는데 제가 결혼까지 하려면 그 이유에 대해선 알아야겠다 했죠. 그렇게 남편에게 이혼 사유를 들어보니 전처의 바람이었습니다. 집으로 상간소장이 날아와서 알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딸이 상처받을까봐 비밀로 하고 성격적인 문제로 헤어졌다고 둘러댔다네요. 전처도 이혼하고 그 바람난 내연남이랑 살 거라며 자식도 필요 없다고 했답니다. 애초에 미주에게 그렇게 잘하는 엄마도 아니었다고 하고요. 하지만 결국 전처는 바람핀 남자랑도 헤어지고 혼자 살고 있다더라고요. 여튼 저도 남편의 뜻에 따라 이혼에 관해서는 미주한테 아무 말 안 했죠. 그런데 그맘때 미주도 공부해야 되고 바쁜데 자꾸만 미주를 불러내더라고요. 만나서 밥 사주고 카페 가고 놀러 가고 미주는 친엄마가 만나자고 하니 너무 좋아하면서 무조건 나갔고요. 남편하고 이혼할 땐 자식이고 뭐고 필요도 없다 하며 이혼 후에도 거의 안 보고 살았다면서 이제 와서 뒤늦게 모정이 사무치는지 딸한테 엄청 잘한다는 것 같더라고요. 미주는 엄마에 대한 사랑을 많이 못 받고 자라서인지 기본적으로 친엄마에 대한 애정이 고픈 아이였어요. 그래서 자기 엄마가 잘해주고 자꾸 보고 싶다 하니 미주도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섭섭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이해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딸에게 잘한다 한들 결국 저는 새엄마고 핏줄이 당기는 건 어쩔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미주와 자주 만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자꾸 저희 남편까지 불러내려는 겁니다. 그것도 딸을 이용해서요. 미주는 자꾸 저희 남편더러 아빠도 같이 나가자 하고 일부러 태워다 달라고 하고 남편은 전처에 대해서 정말 지긋지긋해합니다. 하지만 딸이 그렇게 하니 몇 번 저에게도 미리 말하고 마지못해 갔나 보더라고요. 그렇게 가면 전처가 밥도 먹고 가라, 차 한잔 하고 가라 그렇게 붙잡는다는 겁니다. 딸까지 공세해서요. 그렇게 마지못해 몇 번 갔던 남편은 미주에게 단호히 말했죠. 아빠는 안 가고 싶으니 너 혼자서 엄마 만나라. 엄마 만나는 거 아빠 상관 안 한다. 하지만 아빠는 안 갈 거다 라고요. 남편 입장에선 정말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만큼 지긋지긋하다네요. 결혼 생활 때 애는 내팽개치고 맨날 술 마시러 다니고 결국 바람나서 소장까지 받게 만들고 이혼한다고 해도 눈 하나 깜짝 없이 그 내연남하고 살겠다 했답니다. 그런 여자니 남편 입장에서도 아무리 딸의 친엄마라도 지긋지긋했겠죠. 하지만 저희 남편이 모질게 말하니 미주도 엄청 서운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때쯤 미주가 저를 대하는 것도 엄청 차가워지더라고요. 아빠가 같이 안 나가는데 혹시 새엄마가 못 나가게 했냐 따져 물을 때도 있고요. 저는 그런 적 없다고 했는데도 저를 흘겨보더라고요. 아마 전처가 미주한테 제 욕을 엄청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말을 듣는 딸도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고요. 딸한테 서운하다기보다 전처에 대해서 화가 나더라고요. 그 여자가 이렇게 들쑤시기 전까지 저 미주랑 잘 지냈거든요. 근데 왜 이제 와서 남편과 미주를 자꾸 불러내고 미주한테도 내 헌담을 하는 건지 너무 화가 났어요. 미주에게도 섭섭하긴 했습니다. 제가 나름 잘해주려고 노력하는 거 본인도 알고 있으면서 결국 친엄마 말만 듣는 건가 싶고요. 이런 게 재혼 가정의 한계인가 싶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선 남편도 다 알고 있었고 저한테 미안해했습니다. 저도 너무 속상하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 아니냐며 아무리 고등학생이고 몸은 다 컸어도 아직 애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미주가 나중에 저한테 새엄마라고도 안 하고 아줌마라고 하는 겁니다. 그전까진 새엄마라고 잘했는데요. 아마 그것도 전처가 시킨 거겠죠. 저는 너무 속상했는데 남편도 그걸 보게 되었고 남편이 결국 미주에게 뭐라고 했습니다. 너 진짜 왜 그래? 새엄마한테 아줌마라니. 아줌마 맞잖아. 친엄마도 아니고. 친엄마 아니더라도 아빠가 결혼한 여자고 너도 새엄마라고 부르는 거 동의했잖아. 어쩔 수 없어서 한 거지. 나 솔직히 동의한 적 없어. 나는 아빠가 엄마랑 재결합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말에 방 밖에서 듣던 저도 속상하고 남편도 화가 났더라고요. 너네 엄마가 시켰어? 아니야. 그게 아니라 나도 다시 엄마랑 아빠랑 살고 싶어서 그래. 미주야, 너 왜 그래? 지금 행복하잖아. 솔직히 예전에 기억 안 나니? 엄마 허구한 날 집에도 안 있고 맨날 술 먹으러 다녀서 아빠랑 싸우고. 아, 그런 얘기 하지 마. 왜 엄마 욕해? 엄마 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때 솔직히 행복했었냐고. 너도 너무 힘들어했잖아. 이제 안 그래. 엄마가 반성했대. 정말 잘못했대. 다시 나랑 아빠랑 살면 정말 잘할 거래. 술도 안 마시고 놀러도 안 나간대. 됐다 그래. 너네 엄마 그 소리 결혼 생활 내내 했어. 결국 엄마 아빠 그래서 갈라선 거 아니야. 남편이 그렇게 나오니 갑자기 미주가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아니잖아. 아빠가 바람난 거잖아. 저도 그 말에 밖에서 듣다가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저 아줌마랑 바람난 거잖아. 그래서 엄마랑 갈라선 거잖아. 내가 모를 줄 알아? 세상에, 저랑 바람이 났다는 겁니다. 저희가 어떻게 만났는지, 언제 만났는지 미주에게도 다 말해줬는데 아마 그 전처가 저렇게 모함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너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 아빠랑 새엄마 이혼하고 3년 뒤에 봉사활동해서. 핑계대지 마. 엄마가 아니라던데? 너네 엄마가 그렇게 말해? 너네 엄마가 뭘 안다고? 왜 몰라? 아빠가 바람펴서 이혼한 건데 왜 모르냐고. 이 여자가 진짜. 남편은 화가 나서 거실 밖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거실에 있던 폰을 찾아 전처에게 전화했습니다. 저도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바람은 본인이 폈으면서 저희더러 바람을 폈다니요. 뒤집어 씌워도 정도 것이죠. 그 와중에 미주는 방에서 나와서 밖으로 그냥 나가버렸어요. 저는 걱정이 돼서 급하게 따라 나갔는데 뿌리치더라고요. 냅둬요. 아줌마만 아니었으면 우리 엄마 아빠 이혼 안 했어요. 아줌마 때문이에요. 저도 강경하게 말했죠. 내가 분명히 말할게. 나 너네 아빠랑 그런 거 아니야. 너네 아빠 이혼하고 3년 뒤에 봉사 모임에서. 거짓말하지 마요. 아줌마랑 아빠랑 바람나서 엄마가 마음고생 심했다고 했어. 뭐라고? 미주는 그 길로 그냥 나가버리더라고요. 저도 너무 기가 막혔어요. 그러고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오니 남편은 전처와 싸우고 있었어요. 너 미쳤냐? 어디 뒤집어 씌우길. 네가 바람났지 내가 바람났어? 미주 생각해서 일부러 덮어둔다 했더니 애한테 거짓말을 해? 네가 사람이야? 남편은 한참 싸우다 말이 안 통하는지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은 그날 끊었던 담배를 다시 폈고 저도 너무 속상했어요. 이런 오해를 받나 싶었거든요. 한편으론 전처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미주는 그날 집으로 돌아오고부터 저에게 한마디도 걸지 않았어요. 저는 결국 전처에게 전화를 걸어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참담한 기분으로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오더라고요. 오자마자 저를 막 훑어보더니 혼잣말로 그러더군요. 나이가 좀 있네. 미운이랑 결혼했다길래 어린 줄. 예인은 밥 말아 먹었더라고요. 저도 흥분하지 말자 생각하며 입을 열었죠. 성함이 황지연 씨 맞으시죠? 맞는데요. 저는 홍영수 씨랑 결혼한 손미영입니다. 알아요. 미주 만나는 거 딸이니까 당연하고 저도 그런 부분은 신경 안 씁니다. 그런데 미주만 만나면 됐지 왜 남의 남편 자꾸만 불러대고 미주한테 제 험담하는 거예요? 그 말에 전처는 막 노골적으로 코웃음을 치더라고요. 아니, 내가 내 전 남편 부르는 건데 뭔 상관인데요? 지금은 제 남편이잖아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우리 사이에 내가 있어. 애가 있으면 부모끼리 나눌 대화가 많거든. 부모끼리 대화를 좀 하겠다는데 당신이 뭔데? 당신이 착각하나 본데 당신 홍영수 새마누라는 맞아. 근데 우리 딸 엄마는 아니야. 엄마는 나거든. 네, 그러세요. 저도 미주 좋아하고 아끼지만 결국 제가 친엄마도 아니고 제가 할 도리만 하는 겁니다. 3, 4살 애도 아니고 사리분별되는 고등학생인데 제가 억지로 이제 내가 엄마다 할 수는 없죠. 어머, 세상에. 대놓고 딸 아니라 이거네. 다만 제 할 도리는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그쪽한테 더 할 필요는 없고요. 딸 이용해서 자꾸 남편 만나려고 하는 짓 그만하세요. 그리고 미주한테 남편과 제가 바람을 폈다느니 어쩌느니 했다는데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아까 이름 손미영이라고 했죠? 이봐요, 손미영 씨. 나 그 사람이랑 15년 살았어요. 그쪽 결혼한 지 이제 1년 됐지? 그쪽이 홍영수 씨를 잘 알겠어. 내가 잘 알겠어. 뭔 소리 하는 거예요? 홍영수가 바람나서 헤어진 거야. 대놓고 증거는 못 잡았지만 어쨌든 그래. 그쪽이랑 그때부터 만났는지도 모르지. 저도 그 말에 코웃음 쳤죠. 저기요, 작작 좀 하세요. 바람은 그쪽이 폈잖아요. 집으로 상간소송 날아온 거 모를 줄 알아요? 본인이 애고 남편이고 내팽개치고 바람피다가 이혼당한 주제에 어디다가 뒤집어 씌우냐고. 제 말에 그 여자 얼굴이 뻘개지더라고요. 뭐라고? 말 다 했냐? 네가 뭘 하는데? 다 한다. 어쩔래? 그냥 깨놓고 말할게. 너 뭔데 자꾸 남의 남편한테 수작질이야, 이제 와서.
이제 와서 아까워? 그래서 질척이는 거야? 내 남편이 너 생각만 해도 너무 싫고 끔찍하대. 그러니까 작작 좀 하라고. 제 말에 전처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삿대질을 하는 겁니다. 말하는 것 봐. 완전 깡패년이네 이거. 야, 너 내 남편 잘 나가는 학원 원장이라서 그거 믿고 들러붙었지? 나랑 살 때는 손바닥만한 공부방 하나에서 돈도 못 벌었는데 이젠 얘기가 다르지. 내가 누구 좋으라고 너한테 주니? 저는 그 말을 들으니 왜 전처가 저희 남편과 재결합을 원하는 건지 알겠더라고요. 공부방 할 때와 달리 지금은 규모도 크고 입지 좋은 곳에서 학원을 하고 있으니 이제 와서 남편이 아쉬워진 거였습니다. 정작 누구 덕에 남편이 그 학원을 운영하게 된지는 모르나 보더라고요. 지금 보니 생긴 것도 그저 그렇고 미혼인 거 하나 내세워서 순진한 남자 꼬신 모양인데 나도 이렇게 못 물러나지. 지금 사는 집도 평수 꽤 된다며? 이제 와서 학원 잘 되고 집까지 넓은 데로 옮긴 모양인데 누구 좋으라고 내가 빠져주길. 착각 좀 그만하시지. 이혼한 거 잊었어? 누가 들으면 이혼 안 한 줄 알겠어. 그쪽 아무 권리 없거든. 야, 나이만 들었지 이거 완전 애송이네. 결혼 한번 했던 부부는 언제든지 다시 재결합할 수 있어. 왜냐면 우리 사이엔 애가 있거든. 지금은 나한테 서운해서 저러지만 결국 딸이 재결합 원하면 할 수밖에 없어. 그 남자 완전 딸바보거든. 그건 몰랐나 봐. 전처는 그렇게 말하더니 일어서더라고요. 더 할 말 없지? 지 할 말만 하고 그렇게 자리를 떠났습니다. 남편한테 얘기 들었을 때도 보통은 아닌 줄 알았는데 만나보니 복장 터지더라고요. 그렇게 그 여자가 자리를 뜨고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 여자는 남편 학원이며 집이 다 남편 거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제가 그 학원 건물 주고 투자도 반 한 데다 아파트도 저랑 재산 반반해서 공동 명의인 것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한마디로 이혼 후 남편 혼자 잘된 거라 착각하는 것 같았죠. 저는 여차하면 그 여자에게 다 얘기를 해줘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온전히 남편 혼자 것도 아니고 제 지분이 반이고 설사 남편과 제가 이혼한다고 하면 그 여자가 챙길 게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그러면 알아서 떨어져 나갈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딸이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엄마 집으로 가서 살겠다는 겁니다. 너 진심이야? 나 엄마랑 같이 살래. 엄마 불쌍해서 나라도 같이 있어줘야겠어. 학교는? 엄마가 차로 태워준다고 했어. 나도 엄마랑 사는 게 편해. 이 집, 네 방 넓어서 좋다며. 넓으면 뭐해. 엄마가 없는데. 미주는 완강하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는데 왠지 전처가 시켰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보다 남편이 안 돌아서니 딸을 볼모로 잡고 좀 세게 나오는 것 같았죠. 미주가 그 집 가 있으면 남편도 어쩔 수 없이 한 번씩 가게 되고 그걸 빌미삼아 재결합을 하려는 계획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어림도 없죠. 저와 남편은 상의를 했어요. 저나 남편이나 미주가 저렇게 원하니 당분간만이라도 미주를 보내자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렇게 미주는 전처 집에서 당분간 살기로 했습니다. 예상보다 미주는 더 자주 남편에게 연락하며 보고 싶다고 집에 놀러 오라고 엄마랑 같이 밥 먹자며 부르더라고요. 하지만 남편도 저와 약속을 했었기에 갖은 핑계를 대며 안 갔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가 됐을 무렵 제가 그 여자에게 전화를 했어요. 왜? 아예 대놓고 반말하더라고요. 저도 반말로 했죠. 내일 모레 남편 생일인데 미주 보내. 같이 밥 먹을 거니까. 웃기고 있네. 네가 뭔데 남의 딸을 보내라 말아야. 알아서 할 거니까 신경 꺼. 그래 그럼. 참 그리고 그쪽한테 해줄 말이 있어. 뭐? 그쪽이 뭔가 착각하는 것 같은데 남편이 하는 학원 그 건물 내 거야. 게다가 내가 남편한테 제안해서 학원 차린 거고 그 학원 차릴 때 투자금 내가 반이야. 제 말에 전처가 말이 없더라고요. 당황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그러더군요. 그런데? 그런 소리를 왜 하는 거야? 톡 까놓고 말할게. 우리 남편이 갑자기 크게 학원 차리고 잘 나가는 것 같으니 배 아픈 모양인데 그거 온전히 남편 거 아니라고. 막말로 나랑 끝나고 그쪽한테 간다 쳐도 학원? 꿈도 꾸지 마. 다 정리해서 다시 공부방 해야지. 그리고 이 집도 그래. 엄밀히 내 지분이 더 높아. 공동명이고. 물론 이 집도 갈라설 거면 깨끗하게 분할할 거고. 한마디로 돈 보고 우리 남편한테 다시 찝쩍거리는 짓은 의미 없다 이거야. 제대로 알아봤어야지. 제 말에 그 여자는 당황했는지 한참이나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겨우 한다는 소리가 네가 내 남편 돈 보고 꼬신 게 아니라 홍영수가 돈 보고 너한테 접근한 거네? 기껏 저 기분 나쁘라고 한 소리겠지만 일도 타격이 없었습니다. 그러든가 말든가 우리 너무 행복하게 잘 지내. 내 돈 퐁퐁 쓰면서 계속 행복하게 잘 살 거야. 그리고 미주도 그쪽에서 키운다니까 신혼 느낌 나고 너무 좋아. 계속 미주 잘 보살펴줘. 돈 필요하면 내가 좀 보낼 테니까. 제 말에 그 여자는 얼굴도 안 보이는데도 분해하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코웃음 치며 전화 끊어버렸죠. 네가 18단이면 나는 36단이다 생각하면서요. 그렇게 딱 한 달이 지났고 미주가 울면서 집으로 왔습니다. 엄마랑 안 살 거라고 하면서요. 자초지종 들어보니 저한테 그 전화 받고 나서 미주를 대하는 게 완전 달라진 모양이었어요. 남편하고 재결합도 안 될 것 같고 해봤자 이 재산이 다 온전히 남편 것도 아니다 보니 재결합할 생각도 없어졌겠죠. 그때부터 다시 미주를 홀대했답니다. 여전히 술 먹으러 다닌다며 저녁부터 집에 있지도 않고 집에는 먹을 것도 없더래요. 게다가 그 전처가 사는 집은 좀 외진 곳이라 밤 되면 무서운데 미주만 혼자 남겨두고 안 들어올 때도 많았다고요. 처음엔 학교며 학원도 데려다 주더니 나중엔 그것도 알아서 가라고 하고 필요한 돈도 달라 하면 너네 아빠한테 받으라며 안 줬답니다. 저희 남편이 양육비 명목으로 돈을 줬는데도요. 미주는 엄마한테 또 상처받았다는데 그 와중에 결정적으로 그걸 발견했대요. 서랍 안에 있던 상간 소장이요. 이혼 당시에 받았던 상간 소장인데 그걸 서랍 안에서 우연히 보게 되었고 바람은 아빠가 아니라 엄마가 폈다는 걸 미주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바로 짐 싸서 저희 집으로 다시 온 겁니다. 엄마한테 2번이나 팽당하고 우는 미주를 보니 저도 마음이 안쓰럽더라고요. 네가 가지 않았느냐, 너네 엄마 말만 믿지 않았느냐라고 비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저 나이 때 애한텐 친엄마가 가장 중요했을 테고 아무리 재혼 가정이 행복하다 한들 미주도 부모의 이혼이 상처였을 거고 엄마 아빠가 다시 같이 사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미주는 저에게도 미안하다고 했지만 저는 오히려 괜찮다고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다 말하면서요. 미주는 그 말에 또 한참을 울더라고요. 그 후에 미주는 다시 저희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정이 들어서 저도 막상 미주가 없으니 쓸쓸했거든요. 다시 전처는 띄엄띄엄 연락을 했고 미주도 친엄마에 대한 마음의 문이 닫혔는지 전과 달리 연락도 잘 안 하고 만나지도 않더라고요. 미주도 2달 남짓 그 집 살면서 학을 뗀 모양이었어요. 그 후 미주는 대학에 진학을 했고 좀 먼 지역의 기숙사로 가게 되면서 집을 나가게 됐습니다. 방학 때만 내려오고요. 저랑은 여전히 잘 지냅니다. 언젠가부터 저에게 새엄마나 아줌마가 아닌 엄마라고 부르더라고요. 저도 제가 낳지는 않았지만 미주를 제 딸이라고 생각하고요. 처음 미주가 전처 말만 듣고 삐딱선 탔을 때는 저도 너무 속상했고 남의 눈에 물 대준다는 말이 뭔지 알겠다 싶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잘하면서 키워도 결국 친엄마가 우선일 테고 나중에도 친엄마만 찾는다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오히려 그런 일로 인해 미주와 제 사이도 단단해진 것 같아요. 미주는 한 번씩 그때 일을 얘기하며 자기를 잘 받아줘서 고맙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자식이 돌아왔는데 안 받아줄 부모는 없다고요. 남편이 좋아서 결혼했지만 미주 역시 제 딸로 받아들였고 저는 그 여자가 얄미워 보내긴 했지만 미주를 기다리지 않은 적은 없거든요. 미주도 그런 제 진심을 알아준 것 같고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남편과 제 딸 미주와 함께 오손도손 행복하게 잘 살고 싶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